이번 시간은 7차 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도 하고 방출이 되기도 하는 화학 반응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요. 화학 반응에서 이러한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생활에 이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벽난로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자, 나무가 탈 때 주변이 왜 따뜻해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러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슬슬 더워지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주변이 따뜻해진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인데요. 지금 실험 2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온열장치, 즉 손난로 만들기를 통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어떠한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건 부직포 주머니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를 이용해서 철가루를 한 숟가락, 숯가루도 한 숟가락, 소금도 한 숟가락, 질석이라는 것도 한 숟가락, 맨 마지막에 그림엔 없지만 물도 한 숟가락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열 봉합기를 이용해서 입구를 정확하게 단단하게 밀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주머니를 흔들거나 주물주물한 다음에 이 주머니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주머니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주머니 안에 넣었던 물질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머니가 따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부직포 주머니 안에 넣었었던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숯가루를 한 수저 넣어줬거든요. 숯은 구조적으로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숟가락 넣어줬었죠. 맨 마지막에. 흡수한 물이 줄줄 흐르지 않게 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요. 전해질이에요. 즉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자가 쉽게 이동이 잘 일어나게끔 하고 넣어주었던 철가루가 산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석은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2번째 탐구는요. 냉각장치, 손냉장고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지퍼백에 물을 2분의 1 정도 넣고 입구 닫기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조그만 지퍼백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2분의 1 정도 물을 넣어주고 지퍼백을 살짝 닫아줍니다. 2번째는요. 한약을 먹는 그 투명한 한약이 담겨있는 투명한 파우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질산 암모늄을 한 5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물이 담겨있는 지퍼백을 이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한약 봉투를 완전히 꽉 밀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봉지 안에 봉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열 봉합기로 여기 봉지에 있고 여기를 완전히 밀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퍼백을 손으로 누르라고 했는데 이 한약 봉투 안에 이렇게 지퍼백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손으로 눌러서 물이 바깥으로 졸졸졸졸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면 밑에 넣어줬었던 누구하고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질산 암모늄과 지퍼백에서 새어나온 물이 섞이게 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하고 질산 암모늄이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밀봉된 봉지를 손이나 팔에 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봉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자, 봉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했는데 점점 봉지가 차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지가 차가워진다. 여기서 차가워졌다는 건 내 손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있었던 열 에너지를 뺏겨서 차갑다고 느껴진 거예요. 어디로 뺏겼을까요? 그렇죠. 여기 한약 파우치, 지퍼백이 들어있는 이 한약 파우치한테 내가 열을 뺏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파우치, 손 냉장고가 내 열을 흡수해서 가져간 겁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열을 뺏긴 거니까 차갑다고 느끼게 된 거지요. 교과서 탐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는요. 손 난로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고 그때 에너지 출입은 어땠는지. 두 번째 탐구는요. 손 냉장고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그때 에너지 출입은 어땠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난로 안에는요. 철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손난로가 따뜻해진 겁니다. 손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던 질산 암모늄은요. 물하고 반응을 해. 즉 물의 질산 암모늄이 녹을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지고 손 냉장고가 차가워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탐구와 두 번째 탐구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 하나는 에너지를 흡수. 방출했을 경우는 주변으로 에너지가 나와서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해지는 거고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에서는 주변이 열을 뺏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차가워지게 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예를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요. 난방, 집안을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 조리, 이때 우린 열을 이용하거든요. 연료를 연소시킵니다. 그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 및 음식 조리에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화칼슘은요. 물과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출된 열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산, 염기, 수산화나트륨,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각각의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섞이는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 예는 발열 깔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깔창 안에 철가루 들어있거든요. 이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발열컵입니다. 이 발열컵 용기에는요. 산화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물하고 반응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죠. 그래서 이 용기가 뜨거워지고 용기가 뜨거워지면서 용기 안에 있는 음료를 데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눈이 내리면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거든요. 제설제예요. 염화칼슘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 녹으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6가지 예를 얘기했는데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요. 주변을 차갑게 하는 그런 화학 반응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에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반응을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에너지를 얘네가 싹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요. 다음은요. 옆에 한제라고 되어 있죠.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 혼합해서 만드는 냉각제를 한제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얼음물하고 소금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냉각시키는 냉각제로 많이 활용을 하지요. 우리 식물의 광합성은 배웠거든요. 광할 때 광이 빛광자예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엽록체 안에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다음은 냉찜질 주머니인데요. 이 냉찜질 주머니 안에는 아까 손냉장고에 활용했었던 질산 암모늄과 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게 하기 때문에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그래프 한번 두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X축, 가로는요, 반응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세로축, Y축은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보니까 반응물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을 봤더니 에너지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한 겁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등학교에 가면 발열 반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런 용어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때 열이 발생해서 구제역 제거한다고 했었고, 호흡, 중학교 2학년 때 호흡이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서요. 옆에 그래프 똑같아요. 반응이 진행되는데 반응물은요,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진행된 후에 생성물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반응의 예로는 소금과 물의 반응, 대표적인 냉각제라고 얘기했고요. 수산화 발윤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 흡수했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거 손 냉장고 만들 때 썼던 재료네요. 이런 것들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런 용어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신기하게 몰라도 돼요 하는 반응 탁탁 귀에 꽂히더라고. 용어는 몰라도 되고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도 있고 흡수하는 반응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는 에너지를 그렇죠. 방출했어요. 우리 아까 손난로. 그 다음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손 냉장고 안에 들어갔었던 재료들이에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높아진다. 3번, 에너지를 모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면 불이 없이도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수 있다.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를 하려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출해줘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3번 답은 방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겨울철 쌓여있는 눈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제설제로 쓰이죠. 그러면 눈이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눈이 빨리 녹는 까닭을 염화칼슘과 물에 반응해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눈이 빨리 녹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요. 8차 시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단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부터는 기권과 날씨라고 하는 대단원 중에서 기권의 층상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